안녕하세요. 김종원 작가입니다. 저는 글 쓰는 사람이고 이번에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을 내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아이는 항상 일상에서 서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아이는 부모님이 질문하지 않은 것을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질문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의 입을 닫아놓고 사는 것과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조금 더 내 마음에 맞는 말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 그리고 써왔던 것들, 경험한 것들이 다 모두 녹아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신이 보낸 시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 할머니께 제가 배운 게 많은데, 학교에서 내준 독후감 숙제를 하려고 한 2시간 동안 혼자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2시간 동안 한 2-3줄밖에 못 썼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종원아 뭐하니? 독후감 숙제 하고 있는데 2줄밖에 못 써서 짜증나.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원아, 종원이는 마음이 되게 깊어서 그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할머니는 그렇게 오랫동안 끌어올려서 쓴 너의 글을 읽는 게 되게 행복해. 그러니까 종원아, 할머니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계속 쓰면 돼. 할머니가 행복하게 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단순히 이게 따뜻한 의미를 주는 게 아니고 한 2시간 동안 고민했던 것이 쓸데없는 게 아니었어. 내 마음속에서 내 글이 될 만한 것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이네. 내가 글쓰기에 투자한 시간이 가치 있었음을 알게 해줘야 돼. 아이가 생각하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존중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아이의 자존감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가 학교 갔다 왔어요. 학원 가야 돼. 비가 오고 있어. 여러분은 보통 아이한테 우산 쓰고 가야 된다는 것을 언제 알려주나요? 대부분 학원 가려고 이제 신발장에 신발 신고 있을 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산 가져가. 그냥 우산 가져가면 돼, 너는. 그냥 우산 가져가. 이 아이가 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너 왜 준비물 안 챙겼어?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엄마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모님께서 결과의 언어만 자꾸 들려주다 보면 아이는 핑계나 변명하는 아이로 자라게 돼. 이때 이제 부모님께서 조금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밖에 비 오더라. 그럼 이제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창밖을 보겠죠. 비가 오네? 이거 맞을만한 비가 아닌데? 생각하게 돼. 그냥 단지 부모님께서 우산 쓰고 가. 결론 낸 걸 따르는 게 아니고, 나는 우산 쓰는 게 싫지만 이건 맞을 수 없을 것 같아. 대신 가벼운 거 들고 나가서 비 그치면 가방에 넣고 가자. 이렇게 자기만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겠죠. 여러분의 질문이 아이한테 좀 더 잘 적용되길 바란다면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상을 사는 게 먼저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는 어려워서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아직 그 말을 익숙해질 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해 못하는 것이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로 변주된 것들을 부모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줄 때 아이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에게 어떤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당신은 세상에서 들은 답을 아이에게 전할 것이다. 그 덕분에 아이는 잠시나마 살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너무나 순간적이며 아이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세상의 답을 구하며 세상이 가리키는 방향만을 따라갈 것이다. 이 모든 불행은 세상에서 얻은 답을 부모가 아이에게 무분별하게 던질 때 시작된다. 학습이란, 공부란 답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오직 내 아이만을 위한 유일무이한 질문을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알고 있다. 그러니 아이를 더 사랑해야 한다. 사랑에서 시작한 질문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마지막 희망이다. 우리는 이렇죠. 일상에서 경쟁하면서 암기를 하죠. 암기한 순간 그걸 암기한다는 친구들과 경쟁해야 돼. 그 경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이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암기하는 인간이 되어버려.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아는 만큼 볼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보는 만큼 알 수 있어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편의점 가면 편의점에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눈 높이 매대에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있어요. 필리핀 편의점 가니까 눈 높이에 스페인 제품이 되게 많은 거예요.
두 개를 연결시켰어요. 제가 본 것들을 연결시켜서 어떤 결론이 냈냐면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였구나. 질문을 바꾸면 다른 영역의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자유롭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한테 교과서로 알려줘서 생각해봐. 그럼 아이가 암기하고 또 잊어버렸을까? 근데 아이가 봄으로써 저절로 깨달았다. 전 이게 바로 진짜 수준 높은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해력은 읽고 쓰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모르지만 봐서 저절로 아는, 깨닫게 되는 것, 짐작해서 알게 되는 것. 전 이게 시각적 문해력이라 생각하는데, 이 시각적 문해력이라는 근사한 지적 무기를 부모님께서 단순히 질문의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 아이한테 두 손에 마치 사과를 쥐어주듯이 선물해 줄 수 있어요. 그 삶 여러분들께서 꼭 빨리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번 책을 열심히 진짜 사명감을 다해 썼습니다.